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해 연일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4개 특위 회의는 밤 사이 2번이 열렸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10분 전에야 통보받거나 아예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지도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농성과 봉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을 계속 지켰으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전자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 역시 긴급의총을 열고 당 지도부 퇴진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의안 번호가 부여된 법안을 철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모든 과정은 의회 쿠데타. 손학규 김관영이 사는 법 그저 뻔뻔스러운 권력욕의 화신들 LI.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는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을 밀어 제치기 위해 손학규 김관영은 야당은 물론 자기의 당, 바른당의 이견까지 무자비하게 깔아뭉갰다. 그 불도저 식수법은 가히 안면에 철판을 두른 정도였다. 공수처 법안이란 무엇인가? 변혁운동권 권력의 시퍼런 공안 칼날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런 억압법규위에 동조한 손학규 김관영은 명색이 중도 개혁 운운하던 교양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국렬 변혁 집단의 노골적인 하수인자 청부업자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제 중도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온건 개혁운동가도 아니고 제3의 노선도 아니고 그저 뻔뻔스러운 권력욕의 화신들일 뿐이다. 그리고 법좌파 통일전선의 한 단위일 뿐이다. 그들은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이후에 범좌파가 계획할 법한 민중민주주의 제재변혁의 한 축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본래 안철수가 만들고 그 후 유승민 등이 탄핵 사태를 계기로 기성보수에서 떨어져 나와 합친 중간정당 비슷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라고 하면서 일종의 틈새 이득을 보려 했다. 그런 스펙트럼에 동조하는 유권자도 없진 않았다. 그 후 손학규가 산에서 내려와 가세했다. 오늘날에와 그들의 그 당이 끝내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들과 유권자들도 똑똑히 봐야 할 일이다. 한마디로 주하고 흉하게 일그러지고 뒤틀려진 요상야릇한 물건이 되고 말았다. 나머지 바른당 당원들은 주저없이 그 요상야릇한 물건을 쓰레통에 내던지고 떠나야 한다. 도무지 있을 이유와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바른당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똑해 보이지만 사람이 똑똑해만 가지고는 못 쓴다. 손학규, 김관영,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는 이제 그만 보따리 싸고 애 보러 갔으면 한다. 애가 없으면 손주를 보던지. 사림이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음을 당신들은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이 말한 새정치란 없었다. 굿바이 유시민 민주화 동료 배신 사실이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980년 서울의 봄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일 KBS 예능 프로그램 대화의 희열리에 출연해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조사 당시 구타를 당하면서도 비밀 조직은 노출 안 시켰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뜻밖의 글쓰기 재능을 발견한 곳이 합수부라며 당시 상황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누구를 붙잡는 데 필요한 정보 이런 것, 우리 학생회 말고 다른 비밀 조직은 노출 안 시키면서 모든 일이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썼다며 진술서를 쓰고 있으면 안 때리니 밤새 썼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의 친필 진술서 내용을 지목하며 21살재기 넘치는 청년의 90쪽 자필 진술서가 다른 민주화 인사 77명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었고 이 중 3명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24인 피의자가 됐다고 폭로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당시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김대중 일당의 선동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심 의원은 1980년 6월 말 이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돼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받았다. 당시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유 이사장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다. 당시 유 이사장의 진술서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1, 2심 판결문에서 증거로 적시됐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유 이사장은 역사적 진실을 예능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마저 거짓을 역사적 사실로 왜곡하는 모습을 보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 25일 단독 입수해 공개한 유 이사장 친필 진술서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운동권 동료들의 이름과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뒤을 기록에서 유 이사장은 일전에 미처 진술하지 못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불명확한 사항을 상세히 잘못을 수정하고 명확하게 진술코자 한다고 서술했다. 진술서에서 유 이사장은 고 김상진 추모식에 김대중 참석 여부와 관련한 수사관의 질문에 김대중이 함석헌과 함께 참석했다. 조의금 20만 원을 심재철에 교부하고 조사했다며 학생들이 김대중 만세 등 구호를 외치며 상당히 과열된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또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음향시설 철거 문제로 한 복학생과 다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복학생이 바로 학기 초부터 민청협 회장이고 김대중 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이었다고 적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밖에 유 이사장은 김부겸 현 민주당 의원, 신계륜 전 의원 등의 이름과 행적도 진술서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심 의원이 앞서 유 이사장의 진술서라며 밝힌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대목이다. 유 이사장은 해당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불기소로 풀려났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현재까지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노무현 재단 임원급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어제 학술회의 행사장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변한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해서 입장 표명이 없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 표명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선 왕조 정조 이후 12년 빼고는 일제강점기거나 독재 또는 아주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 나라가 통치됐다고 평가했다. 이해찬은 25일 연세대에서 열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학술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해찬은 또 지금이야말로 분단 70년사를 마감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해찬은 절대로 역전하지 않는 정도로 진도가 나가줘야만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분단사를 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의 주장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다음에도 정권을 이어받아야만 남북 분단을 마감할 수 있다는 개인적 욕심을 밝힌 것이다. 이해찬의 이 같은 기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문제에 임하는 굴욕적 저자세로 볼 때 싹수가 노랗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핵무장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는 핀잔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북한을 설득하거나 뒤엎어서 분단사를 극복해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김정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말하는 애국 시민들이 많다. 이해찬은 말이 앞서고 입이 가볍다. 설화도 잦다. 국민의 생각도 물어보지 않고 20년 집권을 큰소리친다든가 정치 지도자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천박한 언사를 스스럼없이 내뱉었다가 여론의 칼날에 망신을 당한 사례도 허다하다. 조선 왕조 27명의 임금 가운데 유독 20일의 정조대왕 이후 독재, 극우 통치 운운한 것은 왕조 시대의 국가 통치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정조의 재위기간은 1776년에서 1800년까지 24년간이다. 조선 왕조 체제에서는 독재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은 능지처참이나 사약사발이 내려왔을 뿐이다. 왕조 시대의 사색당쟁은 있었지만 좌우 정치 세력의 피비린내 나는 이념 대립은 존재하지 않았다. 왕권 통치가 있었을 뿐이다. 왕조 시대에서는 왕이 내리는 어명이 곧 법이요, 짐이 곧 국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세를 두고 자결이라고 주장한 Y 전 비서관이 있었는가 하면 이해찬은 아주 갑작스럽게 서거하시는 변을 당하셨다고 했다. 이런 표현도 참 우습지 않은가?
변을 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해를 입거나 놀림을 당하다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해를 입거나 놀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불행한 최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